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 중국의 전력난 이슈인데요. 이번 주 제가 본 중국 현지 칼럼 중 공유하고 싶은 게 한 서너 편 있는데 시간 관계로 일단 그중 하나를 골라서 공유할게요. 9월 27일 자이징 재경이라는 잡지에 게재된 칼럼이고 칼럼 제목은 东北拉闸限电与能耗双控无关这三点才是真实原因 직역하면 동북의 정전은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와 무관하다. 진짜 원인은 이 세 가지. 제목에 동북이라고 했죠. 동북. 그래서 이 글은 동북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했다는 점을 인지하세요. 중국 지도를 보시면 여기 핑크색으로 된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이 세 개 성을 동북 3성으로 칭합니다. 중국 지명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수도 베이징, 한국어로 번역할 때 베이징 발음 그 자체로 번역할 수 있고 또는 한자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북경으로 번역할 수도 있죠. 또 예를 들어 상하이는 발음으로 번역하면 그냥 상하이고 한자를 한글로 바꾸면 상해. 이 영상에서는 발음 기준이 아니라 한자를 한글로 번역하는 방식을 취할게요. 그래서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중국어 발음은 해롱장, 지린, 랴오닝 이렇게 돼요. 네, 글 구성을 보면 우선 도입부가 있고 파란색으로 된 게 소제목인데 첫 번째 소제목,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4개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지금부터 풀로 번역할게요. 찐중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번역은 너무 정교하게 하지 않고 가급적 직역식으로 쭉 할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단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때는 항상 참고로 시작할게요. 네, 제목 동북 정전은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와 무관하다. 진짜 원인은 이 세 가지. 도로 신호등에 불이 안 들어오고 주민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전됐다. 동북 3성의 전력 제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9월 중순 이래 전국 여러 성에서 전력 공급 제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중 일부 성, 예를 들어 강소성, 운남성, 절강성은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정책의 요인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생산 중지나 생산 제한을 하도록 요구했다. 참고로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정책은 2015년 중국 공산당 제18차 5중 전회에서 발표한 정책인데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라는 건 에너지 소비 총량과 강도를 동시에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네, 계속할게요. 한편 일부 성, 예를 들어 광동성, 호남성, 안휘성 등 지역은 주로 전력 공급이 타이트해져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교차적으로 전기 사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전력 제한이 나타난 성에서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와 전력 공급 타이트라는 이종 영향을 동시에 받은 지역도 있었다. 이번에 동북 지역의 전력 제한은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와 무관하고 전력 공급 부족이 초래한 것이다. 통상 전력 사용이 타이트해졌을 때 먼저 영향받은 것은 공상업용 전기라서 그에 대해 질서 있는 전기 사용 조치를 취하게 된다. 주민용 전기는 정부와 전력부처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대상인데 최근 동북 지역에서 주민용 전기가 갑자기 끊기고 제한된 상황이 나타났다. 참고로 질서 있는 전기 사용이라는 것은 발개유와 국가 전망이 발표한 정책인데 원칙상 먼저 피크 시간대의 전기 사용을 기타 시간대로 옮기고 그 다음에 피크 시간대의 전기 사용을 삭감하거나 중단하며 그 다음에 특정 시간대의 일부 전기 사용 고객의 일부 또는 전부 전기 수요를 제한하고 마지막이 정전 조치예요. 네, 계속할게요. 질서 있는 전기 사용 조치와 정전 조치의 가장 직접적인 차이는 전자는 사전 통보와 계획이 있는 정전이라서 교차적으로 피크타임을 피해서 하지만 후자는 긴급 상황에서 직접 스위치를 젖혀서 정전시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주민들의 생활과 공장 생산이 이번 정전 때문에 영향을 받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네, 첫 번째 소제목 풍력 발전 급감, 전력망 주파수 안전 마지노선 이하로 떨어져. 이번에 드물게 동북의 주민용 전기 정전이 발생한 뒤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친 결과인데 직접적인 원인은 전력망 운행이 사고 리스크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요녕일보 9월 26일 저녁 보도에 의하면
용영성 공신청은 9월 26일 용영성 전력사업보장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풍력 발전 급감 등 원인으로 전력 공급 부족 등급이 엄중 등급으로 올라가서 용영성은 3륜 2급의 질서 있는 전력 사용 조치를 시행해서 개별 시간대에 교차적으로 전력 제한을 해서 전력 사용량이 416.92만 킬로와트에 달하는데 이 상황에서 전력망은 여전히 공급 부족이 존재한다. 참고로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풍력 발전 급감이라는 것은 지금 중국의 발전 구조 중 화력이 70%를 차지하고 수력이 14%, 풍력 7%, 원전 5%, 태양광 2%대인데 이건 전국 기준이고 동북 지역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풍력 비중이 10%대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력 사용 경보 기준이 4단계가 있는데 전력 부족 비중이 20% 이상일 때는 특별 엄중 등급 빨간색이고 전력 부족 비중이 10%에서 20%인 경우에는 엄중 등급 주황색, 5%에서 10%는 비교적 엄중 등급 노란색이고 5% 이하는 일반 등급 파란색입니다. 네, 계속할게요. 전력망 배치 관리 조례에 의하면 동북전력망관리부처는 관련 예비안에 의해 전력망 사고 정전 지시를 직접 하달했다. 참고로 전력망 사고 정전은 그 등급에 해당되는 조치의 명칭입니다. 9월 23일 국가전망 동북전력배치센터에서 발송한 동북정전예비통지서에 의하면 주파수 조절 수단은 이미 다 사용했다. 산동성으로 송전하는 로구 직류라인과 화북지역으로 송전하는 까올링 직류라인은 송전량을 감소할 여지가 없고 시스템 주파수가 49.8Hz보다 낮다. 관련 규정에 의해 전력망의 안전운행을 위해 사고 정전 조치를 취했다. 동북정전예비통지서에 의하면 용영성, 길림성, 흑룡강성, 삼성은 23일 16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정전시켜야 하고 정전량은 각각 44만 킬로와트, 36만 킬로와트, 20만 킬로와트로 합계 100만 킬로와트다. 이 통지서의 진위성에 대해 재경 기자는 관련 인사를 통해 확인했다. 중국 전력망은 정상 운행 주파수가 50Hz이고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을 허용하는데 49.8Hz가 첫 번째 중요한 안전치이므로 주파수가 49.8Hz보다 낮게 될 때 정전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더 큰 범위의 사고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최근 사례로는 2019년 8월 9일 오후 영국의 대규모 정전 사고를 들 수 있다. 당시 영국 전력망의 해상 풍력 발전과 분포식 태양광 발전의 무질서 이탈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바람에 시스템 주파수가 48.9Hz까지 떨어져서 전력 시스템 중 저주파수 부분을 분리해버림으로써 대량의 부하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런던을 포함한 100만 명의 고객이 정전을 당하게 됐다. 정전 조치를 할 때 전력망 배치 부서는 사전에 설정해 놓은 정전 순서에 따라 10kV 전압 등급의 전기 회로를 잘라야 한다. 하지만 10kV 등급의 전기 회로는 통상 공상업용 부하로 접속되어 있고 주민용 부하도 접속되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사전 통보를 못 받은 상황에서 갑자기 정전을 당하게 됐다. 용영성 공신청은 9월 26일 회의에서 이번 정전은 질서 있는 전기 사용과 다르고 전력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종 수단으로서 영향 범위가 주민 그리고 질서 있는 전기 사용 대상이 아닌 기업에까지 확대됐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소제목 풍력 발전 급감, 전력망 주파수 안전 마지노선 이하로 떨어져 이고 이어서 두 번째 소제목은 화력 발전 급감, 동북 전력 공급 타이트, 전력망 운행 리스크로 인해 초래된 정전이 주민들이 뜻밖의 정전을 당한 직접적인 원인이나 만약 정상적인 운행 절차에 의하면 전기 부족 사고는 원래 이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어야 했다.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전기 부족 상황이 발생한 광동성은 최근 교차적으로 전기 사용 제한을 한 가운데 부하가 2천만 킬로와트를 넘어섰는데도 주민용 전기가 임시 정전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동북 지역의 전력 공급 제한이 결국 주민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그 추가적인 원인이 있다. 질서 있는 전기 사용에서 정전까지 간 것은 전력 공급의 밸러스트 스톤인 화력 발전 출력 부족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9월 26일 길림성은 길림성 발전용 석탄 공급 확보, 따뜻한 겨울 확보, 공업 운행 확보라는 화상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길림성 상무부성장인 오징핑은 전국적인 석탄 부족, 석탄 가격 고공행진, 석탄 가격과 전력 가격이 거꾸로 가는 등 영향으로 현재 대부분 성은 전력 공급 긴장 국면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재경 기자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전기 사용이 타이트한 시기에 요령성의 화력발전 출력은 설비 용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 화력발전 출력이 곤란하다는 점 외에 무시할 수 없는 몇몇 돌발 요인들은 동북의 전력 수급을 악화시켰다. 우선은 질서 있는 전기 사용 정책이 잘 집행되지 않았다. 요령성 공신청 회의에서 언급됐듯이 정전 조치 집행 전에 요령성은 9월 10일부터 전력 공급 압력이 커져서 모든 전기 수요를 만족할 수 없게 돼서 질서 있는 전기 사용 조치를 시작했다. 9월 10일부터 9월 22일까지 이미 9차례의 질서 있는 전기 사용을 집행해서 최대 전기 사용량이 243만 97만 킬로와트에 달했고 23일부터 25일까지 최대 전기 사용량이 416.92만 킬로와트에 달했다. 발개유가 발표한 질서 있는 전기 사용 관리 방법과 국가전망이 발표한 국가전망 질서 있는 전기 사용 관리 방법에 의하면 질서 있는 전기 사용은 원칙상 먼저 피크 시간대의 전기 사용을 기타 시간대로 옮기고 그 다음에 피크 시간대의 전기 사용을 삭감하거나 중단하며 그 다음에 특정 시간대의 일부 전기 사용 고객의 일부 또는 전부 전기 수요를 제한하고 마지막이 정전 조치다. 응급지휘, 위험생산, 중요 사회활동 장소, 인프라, 주민, 농업, 중점 프로젝트 기업의 전기 사용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불법 프로젝트, 도태류, 제한류 기업, 고에너지 소모, 고배출, 경관 조명용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제한한다. 전력 부족이 나타날 때 각급 전력 기업은 소속 정부의 전력 주관 부처에 질서 있는 전기 사용 방안을 건의하고 정부 주관 부처에 협조해 시행 공고를 발표한다. 방안 시행 시 성급 전력망 기업은 수급 상황과 정부 주관 부처의 지시에 따라 2길의 전력 공급 제한 지표를 하달하는데 고객이 제한 조치를 제대로 안 따랐을 경우 정부 주관 부처에 보고해서 주관 부처에서 나서서 고객들이 질서 있는 전기 사용을 하도록 재촉한다. 동북의 모 현지 전력망 기업 관계자에 의하면 정전 전에 질서 있는 전기 사용 조치를 이미 10일 가까이 했는데 뒤로 갈수록 고객들이 그 조치에 잘 따르지 않았다. 즉 요구에 따라 정전을 하지 않아서 전력망 기업 입장에서도 방도가 없었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동북지역은 90년대 이후 대규모적인 질서 있는 전기 사용 조치 시행을 안 한 지 꽤 오래돼서 지방정부와 해당 기업들은 이에 대해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대응이 부족하고 또 저항 심리도 있다. 처음에는 집행하지만 뒤로 갈수록 점차 원상복귀하게 된다. 또한 동북지역은 수년간 전기 부족 상황이 없는 배경하에서 정전 조치는 극히 드물었다. 참고로 저희 고향이 동북 삼성 중 맨 남쪽에 있는 요령성 안산시인데요. 제 기억으로도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초등학교 때까지는 가끔 정전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정전됐던 기억이 없었어요. 네, 계속할게요. 또한 동북지역은 수년간 전기 부족 상황이 없는 배경에서 정전 조치는 극히 드물었다. 동북지역은 공업 부하가 그다지 높지 않고 전력망 기업의 경험도 부족해서 정전 조치를 취할 때 세밀하지 못했다. 신에너지 비중의 향상도 기존 전력 시스템이 직면한 리스크를 높였다. 요령성 공신청에 의하면 이번 정전 조치 전에 풍력 발전이 급감했다. 재경 기자에 의하면 동북 삼성의 합계 풍력 설비 용량이 약 3,500만 킬로와트인데 9월 21일 찬기류가 지나간 후 풍력 발전 출력이 현저히 내려가서 최근 전력 공급 제한 기간 동안 풍력 발전 출력이 설비 용량의 10%도 안 됐다. 이런 문제는 전에 이미 나타났다. 국가전망배치통제센터 전문가는 9월 27일 전력시장 국제포럼에서 이렇게 소개했다. 올 여름 전력 소비 피크 기간 동북의 3,500만 킬로와트 풍력 발전 설비 출력은 한때 3.4만 킬로와트밖에 안 되던 적이 있다. 비록 잠깐 동안 나타난 확률이 낮은 건이었지만 전력 공급은 한 해 내내 수시로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하는데 모순이 매우 돌출하다. 그 외에 앞서 정전 예비 통지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동북 전력망은
루구 직류, 까오링 직류라는 특고압 전력망을 통해 화북 지역과 산동성에 송전한다. 재경 기자의 조사에 의하면 타 지역으로의 송전을 줄이기 위해 동북은 다른 성과의 단기 전력 거래를 이미 임시 중단했지만 과거에 체결한 연간 중장기 거래 계약은 이미 안전 검증을 완료한 상태인 데다 산동성과 화북 지역의 전력 공급도 비교적 타이트하기 때문에 동북에서 산동과 화북으로 송전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감소할 수는 없다. 네, 이 그림은 2020년 말 기준 중국 동북 삼성의 전력 구조인데요. 보시면 화력 발전이 63%, 풍력 발전 18%, 태양광 8%, 수력 발전 7%, 원전이 4%예요.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소제목, 풍력 발전 급감, 전력망 주파수 안전마지노선 이하로 떨어져. 그리고 두 번째 소제목, 화력 발전 급감, 동북 전력 공급 타이트에 이어서 세 번째 소제목은 란메이즈지 허라인데요. 원래 이 란메이즈지는 눈썹이 타는 듯한 위급함을 나타내는 말인데 눈썹이 탄다는 란메이. 근데 란메이의 발음이 석탄의 뜻이 있는 란메이과 똑같아서 이렇게 소제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소제목은 지금처럼 이런 시급한 석탄 부족 상황은 어떻게 온 것인가? 석탄 공급이 타이트하고 석탄 가격이 고공행진해서 석탄 가격과 전력 가격이 거꾸로 가는 것이 지금 석탄 발전 출력이 부족한 근본 원인이고 여러 성의 전력 공급 타이트 현상을 초래했으며 확대해가는 기세가 있어서 석탄 부족 문제가 긴박하다. 재경 기자에 의하면 지금은 전통 석탄의 비수기인데 석탄 가격과 재고 일수는 각각 과거 동기 사상 최고치와 최저치에 처해 있다. 무연탄의 실제 시장 가격은 지금 톤당 1,600위안에 달해 2020년 초에 약 3배에 달해서 지수 가격을 훨씬 넘어섰다. 전국 주요 발전소의 석탄 재고 일수는 10.3일까지 내려가서 비수기 때 통상 20일이라는 그 데드라인보다 훨씬 적었다. 석탄 비수기에 석탄 가격의 급등을 초래하는 원인에는 뭐가 있을까?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여러 석탄업종 연구원은 재경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화력 발전 출력 부족은 한편으로는 일부 발전소가 자금 압력 때문에 석탄 구매 의향이 약해진 것도 있지만 여전히 주로 석탄이 부족해서 살 데가 없어서 그렇다.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21년 1월부터 8월 누적 전국 원탄 생산량은 28억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비록 원탄 생산량이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전기 사용량 증가율인 13.8%보다 훨씬 낮았다. 올해 1월부터 8월 누적 전국 발전량은 5.39조 킬로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 참고로 숫자가 몇 개 나오는데 숫자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올해 1월부터 8월 누적 원탄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발전량 증가율은 11.3%, 전기 사용량 증가율은 13.8%.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의 증가 속도가 석탄 생산량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높았어요. 네, 계속할게요. 그 외에 2020년부터 내몽고 자치구에서 석탄 산업 반부패 과거 20년 조사 때문에 안전 생산 감독 관리와 환경 보호 관리 강도 및 초과 생산 시 형법 적용 등 요인들의 영향으로 대량의 장부유의 석탄 생산 능력이 압축됐다. 참고로 중국의 석탄 산업이라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은 중국의 석탄 생산지 분포인데요. 주로 여기 노란색으로 된 내몽고 자치구, 그리고 산서성, 섬서성, 명하회족 자치구, 감속성, 하남성, 귀주성, 운남성, 사천성, 신강 위그르 자치구 요 몇 개 지역이 주요 석탄 생산지인데 그중 요 내몽고 자치구, 노란색으로 된 내몽고 자치구의 석탄 생산량이 아주 크죠. 핑크색으로 된 동북 삼성에도 일부 지역에 광산이 있지만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하니까 요 내몽고 자치구에서 많이 조달하거든요. 내몽고 자치구의 탄광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부정부패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2020년부터
이 내몽고 자치구의 석탄 산업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과거 20년 동안 일일이 다 조사하겠다. 철저한 조사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2020년부터 규정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생산 능력은 오케이지만 그 외에 초과 생산이라든지 장부유의 생산이 많이 압축됐어요. 네, 계속할게요. 2021년 3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수정안이 정식으로 시행되는데 그중 중대한 사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 위험이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동법률 시행 후 탄광들이 초과 생산 의지가 크게 약화됐고 심사 통과된 생산 능력에 따라 엄격히 생산하게 됐다. 모 선물회사 석탄업종연구원은 재경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통 탄광의 생산 탄성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100만 톤 생산 능력으로 판정된 탄광은 사실 300만 톤에서 600만 톤 규격의 생산 능력으로 설계하고 건설한다. 발전용 석탄이 계속 이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탄광은 많이 생산할수록 돈을 더 벌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몽고산 석탄은 시장 가격이 톤당 100위안 이상이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탄광의 초과 생산은 과거에는 계속 일상적인 현상으로 계속되었다. 이 초과 생산 부분은 상세히 계산하기 어렵다. 하지만 산시 진정能源科技 유한회사 수석 전문가인 정하오에 의하면 각종 경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합산하면 현재 전국의 발전용 석탄의 재고량은 작년 입동 전보다 9천만 톤 줄었다고 했다. 이 그림이 중국의 무연탄 재고 그래프예요. 보시면 2020년 말 2021년 초쯤부터 재고가 계속 줄어들었는데 올해 7월 이후에 확 줄었죠. 네, 계속할게요. 동북지역은 전국에서 석탄 부족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일 거고 동북은 또 전력 공급 제한 범위를 주민들까지 확대된 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모 석탄업종연구원은 재경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2016년부터 석탄 생산 능력 축소 정책의 추진하에 동북 삼성은 탄광 생산 능력을 비교적 많이 없앴다. 입동하면서 재고 보충이 비교적 큰 시기에는 주로 몽동 지역의 석탄을 조달하는 데 의존했다. 참고로 몽동은 내몽고 자치구 안의 동부 지역을 말해요. 재경 기자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 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의 합계 원탄 생산량은 0.93억 톤으로 2016년의 1.13억 톤보다 약 17.7% 줄면서 전국 석탄 생산에서 동북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의 3%에서 2020년의 2.4%로 축소됐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소제목 풍력 발전 급감, 전력망 주파수 안전 마지노선 이하로 떨어져 두 번째 소제목 화력 발전 급감, 동북 전력 공급 타이트, 세 번째 소제목 석탄 부족 상황은 어떻게 온 것인가에 이어서 네 번째 소제목은 석탄 부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9월 26일 길림성 상무위원, 상무부성장인 오징핑은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했다. 내몽고 동부지역 탄광과의 중장기 석탄 공급 협의를 구체화하고 석탄 수입을 확대하고 길림성 내 탄광의 안전한 생산 능력 확대, 천방 100개로 석탄 공급을 확대해서 비축용 석탄이 기준치에 도달하도록 확보해서 난방기의 발전용 석탄 공급 단절하지 않고 난방 공급 단절하지 않도록 해서 군중들의 정상적인 생활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틀 전 국가발개위는 전문회의를 소집해 올해 4분기 발전급연용 석탄의 중장기 계약에 해당되는 원탄은 이미 각 주요 석탄 생산지에 배분했고 이제 석탄 공급 계약이 다 커버해서 민생용 석탄의 마지노선을 지키도록 힘써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9월 26일 국가에너지국에 의하면 에너지국 부국장인 렌징동은 관련 인력을 인솔해 명하와 섬서성 생산 현장에 가서
석탄, 천연가스 증산 및 공급 보장에 대해 현장 조사와 감독 지도를 했고 지방정부와 기업이 공급 보장 책임을 잘 지어서 증산 잠재력을 더 발굴하라. 보장성 발전, 난방 등 민생용 석탄을 중요시하고 경제사회의 평온한 운행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관련 부처 인력은 이미 북경, 천진, 하복, 내몽고, 동부, 흑룡강성, 호남 등 지역으로 가서 석탄, 천연가스 공급 확보 작업을 감독 지도하고 있고 지금 증산을 제약하고 있는 돌출한 문제를 현장에서 조절하고 지방과 기업이 공급 확보 관련 각종 조치를 구체화하도록 지도하고 에너지 공급을 늘리도록 노력하며 올해 겨울철부터 내년 봄까지 중점 지역의 민생용 에너지 수요 보장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석탄 운송 판매 협회 부이사장인 펑유는 재경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국가는 지금 석탄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금 공급 확대 강도가 매우 커서 이제 겨울철이 되면 급열 발전용 석탄 자원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고 석탄 수급 상황도 균형으로 갈 것이다. 석탄 수급 관계 추세에 대해 펑유는 이제 동계에 들어서면 주요 하천들이 갈수기에 들어서면서 수력 발전 출력은 호전되기 어렵고 풍력과 태양광 출력도 제한되기 때문에 화력 발전이 계속 석탄 수요의 증가를 견인할 것이다. 탄소 배출 감소,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정책은 계속해서 철강, 건자재, 화학 등 일부 에너지 소모 산업의 생산을 제약해서 그에 해당되는 석탄 수요가 일부 감소될 것이다. 이 그래프는 2020년 이후 환발의 무연탄 가격 지수 추이입니다. 보시면 2020년 한 5월쯤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서 특히 올해 2분기부터 상승세가 더 가파르워졌죠. 지금으로 보아 석탄 가격의 상승 가능성은 하락 가능성보다 크다. 한편으로는 겨울철이 매년 석탄 수요의 피크라서 발전소의 석탄 소비 수준이 여름철 성수기 때보다 높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각 단계의 석탄 재고 수준이 현저히 낮아서 향후 발전소의 석탄 재고 보충 수요가 비교적 왕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석탄 수요 피크를 맞이해 겨울을 지나는 압력이 크다. 위 연구원은 만약 정부급에서 예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생산량을 풀어준다 하더라도 지금의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없어서 석탄 가격이 톤당 2,000유안이 돼도 의아하지 않는다. 생산량을 푸는 것은 발개위, 에너지국, 안전생산감독관리국, 환경보호국 등 여러 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하고 석탄 기업들이 증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빨리 처리해줘야 한다. 펑유는 증산 잠재력이 있는 데다 공급 확보에서 큰 기여를 한 탄광 기업들에게 안전생산 감독관리, 증산 심사 등 면에서 정책적 지원을 주어서 탄광의 뒷걱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네, 9월 27일 현지 칼럼 원문은 여기까지고요. 제목과 소제목을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제목은 동북 정전은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와 무관하다. 진짜 원인은 이 세 가지. 소제목 1. 풍력 발전 급감, 전력망 주파수 안전마지노선 이하로 떨어져. 소제목 2. 화력 발전 급감, 동북 전력 공급 타이트. 소제목 3. 석탄 부족 상황은 어떻게 온 것인가? 소제목 4. 석탄 부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석탄 부족을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가 원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주요 원인이 아닙니다. 2020년 중국의 석탄 생산량은 38.437억 톤이고 수입량은 3.04억 톤밖에 안 됩니다. 2021년 1월부터 8월 누적 기준 원탄 생산량은 26억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고 수입량은 1.9873억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줄었습니다. 호주산 석탄 수입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미 줄었고 2020년 12월에 수입량이 0이 됐고 올해는 3.8만 톤의 코크스 외에 호주산 석탄 수입이 0이에요. 대신 중국은 인도네시아, 러시아,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필리핀, 몽고 등 나라로부터 석탄을 수입했는데 그중 인도네시아산이 61%를 차지했고 러시아산이 18%, 그 외의 나라들은 비중이 다 작아요. 그리고 과거에 호주에서 석탄을 많이 수입했긴 했지만 대부분 코크스이지 무연탄이 아니에요. 중국이 국내 생산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입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물론 줄었지만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금 여러 나라로 분산시켜서 하고 있는 거는 물론 뭐 필요해서 수입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탄소 중립 환경 보호라는 이런 정책 기조에서 국내 생산량을 계속 줄여야 한다는 것도 있고, 또 여러 나라에 분산시켜서 이렇게 수입하는 거는 중국과 그 나라 간의 외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중국 국내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사실은 원가는 더 저렴해요. 네, 그리고 9월 29일 오후에 발개위에서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에너지 공급 확보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정부 차원에서 여러모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주입니다. 내용은 번역해드리지 않고 이 영상 밑에 고정 댓글로 중문 링크를 적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번역기라도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9월 들어 전력 공급 제한이 비교적 심한 지역이 이 동북 삼성과 남쪽에 있는 광동성인데, 동북 삼성은 경제가 낙후한 지역이고 광동성은 아시다시피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죠. 저희 고향이 요녕성, 성도인, 신명,沈阳에서 1시간 거리 바로 밑에 있는 안산시인데, 안산시는 인구가 300만 명밖에 안 되는 한 사선도시 정도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대학 수능을 보고 대학을 선택할 때 당시 대학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니라 도시를 먼저 선택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동북 지역은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또 어렸을 때 아버지가 회사 업무 때문에 상해에 자주 출장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중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 가장 발달한 도시는 상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 대학은 아예 처음부터 제외시켰어요. 저희 친사촌 오빠가 78년생인데 중국의 전력 계통에 근무한 지 한 19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 오빠랑 통화해서 간단히 물어봤는데, 한국은 그 한국전력 본사가 있고 지역 본부 그리고 지사가 있잖아요. 저희 오빠가 어디에 근무하냐면 한국전력으로 치면 한국전력 요녕성 지역 본부 안에 있는 안산시 지사. 오빠의 답장 내용은 이래요. 중국은 지금 석탄이 확실히 부족하고 석탄 가격이 과거의 톤당 500yuan에서 벌써 1600에서 1700yuan까지 급등해서 발전소의 압력이 확실히 크다. 알다시피 동북 지역은 남방 지역보다 경제가 많이 낙후해서 공업용 전력 공급 제한을 해도 사실 더 이상 제한할 게 없는데, 제한하는 양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부 주민들까지 정전 조치를 한 것 같기도 하다. 전력 공급 제한을 정확히 언제까지 할지는 정부 차원에서 뭔가 거시정책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내 직급 선에서는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내가 관할하는 이 지역의 기업들은 우리 요구에 따라서 교차적으로 전력 제한을 하고 있다. 지금 위에서 내린 지시가 석탄 가격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전력 기업에서 그 부담을 다 떠안고 계속 제대로 공급하라. 오빠가 오늘 오후 퇴근 전 사무실에서 저랑 통화한 거고, 직급도 꽤 있어서 답장도 대충 이럴 거다라고 예상했지만 그래도 한번 통화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해 봤어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국토 면적이 한국의 한 95배고 지역별로 경제 수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의 격차가 워낙 커서 한 지역의 상황으로 전국을 설명할 수는 없어서 저희 친사촌 오빠가 이 지역의 상황만 알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의 각 성에 거주 중인 지인들한테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며칠 전 이 요녕성의 성도인 심양시의 주민용 전기가 정전됐다는 소식이 현지에서 많이 언급되고 이슈가 됐잖아요. 요녕성 심양시에 거주 중인 사촌 동생한테 물어봤는데, 사촌 동생은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정형외과 의사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주민 입장에서 답해줬는데 내용은 이래요. 찔링 누나, 최근 정전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중 상당 부분은 고장이나 그 유지보수 때문이라서 그 주민들에게 사전 통보를 했다.
근데 일부 짧은 동영상이나 SNS에서 형용한 것처럼 그렇게 과장된 상황은 아니다. 일부 SNS 영상들이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그 영상으로 막 가공해서 조회수를 올리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영상들이 여기저기 많이 떠돌다 보니까 대중들은 그게 진짜인가 봐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옛날에는 정보의 전파 수단이 적어서 가짜 정보를 접하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너무 정보 폭발 시대라서 우리가 접하고 싶든 접하고 싶지 않든 피동적으로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 것 같아. 내가 사는 신명시는 계획적으로 전력 제한을 하고 있고 제한 범위도 아주 작아. 나랑 내 주변 친구들은 거의 별로 체감이 없거든. 지금 짧은 동영상 같은 게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요즘은 정부 관련 부처의 발언이나 대처도 예전보다 훨씬 빨라진 것 같아. 네, 이게 요령성 신명시에 사는 사촌동생의 답장인데요. 동생 한 명의 답장으로 전체를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일단 참고하세요. 그리고 오늘 그 현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9월에 이어서 10월에도 요령성 신명시의 주민용 그 정전이 몇 번 예정돼 있어요. 그게 다 정부랑 발전소나 그 언론을 통해서 다 사전에 통보됐어요. 여담을 좀 더 하자면, 최근에 한국 언론 기사 제목들을 보면요. 전력 대란, 중국을 휩쓴 전력난, 최악의 전력난, 초비상 위기, 국민의 고통, 암흑 등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 느낌은 헝다 디폴트 이슈에 대해서도 미국 언론의 의견 중 중국판 리먼 사태다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한국 언론에서 많이 인용한 것 같고, 최근 전력난 문제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미국 시장이든 중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각종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반대로 현실 상황을 적게든 많게든 확대 해석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것도 실제 투자자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 더 크게 반응하고 더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제가 점점 드는 느낌이, 물론 기자들이든 뭐든 다 각자 위치에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지만, 중국이 어떤 이슈, 특히 부정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쪽 언론에서 막 신나게 막 보도하는 습관? 버릇이 있는데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만약 계속 장기화되면 결국 손해받는 건 한국인 투자자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그런 것 같아요. 단,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된 중국 관련 기사를 보실 때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 이 기사는 참고하되 이 기사는 그 중국 주식을 분석하기 위해 작성한 기사가 아니라 그냥 어떤 팩트 중 일부를 전달하는 기사이고, 또 이 기사는 중국 주식 상황을 잘 알고 또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 서서 작성한 기사는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언론사에도 중국어 능통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중국 관련 기사들을 보면요. 중국이나 중국어를 모르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미국 쪽 언론에 나온 내용을 한국어로 재조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미국 쪽 의견도 좋지만 중국 이슈이고, 중국 증시는 또 중국 현지 투자자들이 시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현지 그 정보나 의견 중 옥석 가리기를 해서 그걸 한글화 시켜서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좀 제대로 전달해야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국 현지 정보도 걸러내야 할 게 많고 한국 언론도 걸러내야 할 게 많은 상황이라서 사실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현실이. 그래서 제가 종종 산업이나 이슈나 기업에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봤던 현지 기사나 칼럼이나 보고서에서 이거는 좀 참고하면 좋겠다, 이거는 좀 괜찮네 라고 생각되는 거를 종종 공유드리고 있어요. 네, 여담이 좀 길어져 버렸네요. 네, 중국 증시는 국경절 연휴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휴장이고, 홍콩 증시는 10월 1일만 휴장입니다. 따라서 홍콩 증시는 10월 1일만 거래가 안 되고,
호강통, 승강통을 통한 중국 주식 매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다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